다음 발표는 최재훈님께서 그 오픈클로 리모트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다중 디바이스 제어를 해보신 경험을 들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훈입니다. 저는 회사에서는 온디바이스 AI를 하고, 온디바이스 AI를 하는데 오늘은 좀 찍을게요. 오늘은 제가 원래 하던 것도 온디바이스나 IoT가 좀 있어서 여러 가지 기기들하고 연결을 좀 해보려고 좀 했었어요. 오픈클로를 설치하고 배포하고 하는 것도 하면서 이래저래 관심에서 해보다가 좀 복잡한 게 있어서 튜토리얼 겸해서 좀 공유하고 나누면 재미있는 응용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원래 제목은 다중 디바이스고 밑에 요새 유행에 따라서 무료 설치 방법을 곁들여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오라클의 오라클 클라우드 보면은 저기 좀 써있죠. 4개의 CPU 24기가 램에 200기가 스토리지를 줘요, 공짜로. 그리고 이걸 벗어나지 않고 아웃바운드로 한 10테라 정도를 쓰지 않으면 그냥 평생 무료거든요. 그래서 저걸 만들어서 쓰면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고, 쓰임새는 한번 열어서 갖고 있으면 계속 쓰임새는 있으니까, 핸드폰이라는 게 PC를 끄지 않고 뭔가 오픈클로 같은 거 돌릴 수도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저 CPU는 암페어라고 하는 암 계열의 코어예요. 싸니까 이제 문자로 하는 건데, 싸도 4개 정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램도 24개 정도 있으니까 꽤 일반적인 용도로서는 오픈클로 같은 거 돌리기에는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추천하고요. 일단 공짜니까. 그래서 그냥 계정 만들고 나서 4개의 CPU 24기가 램 우분투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기서 걸려요. 뭐냐면 옵션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로 숨어 있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원 CPU에서 못 올리고 끝나는데,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를 누르면 포 CPU하고 램을 늘릴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잘 못 찾아요.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스턴스를 만들면, 이제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만들면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약간 조금씩 열어주니까 새벽에 하든 해야 되는데,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스크립트 돌려가지고 계속 트라이하게 만드는 거, 이거 다른 쓰는 방법이니까. 또 하나는 Pay as you go라고, 그걸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이것도 여전히 아까 그 방식에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무료니까 돈이 나갈 일은 없어요. 그냥 돈 나가는 경고를 1불이나 10불 정도 걸어놓으면 혹시나 내 실수로 넘었을 경우에도 방어되니까. 그리고 Pay G로 하면은 훨씬 빨리 돼요. 진짜 손으로 눌러도 한 30분 정도만 가끔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써있지 않지만 막 찾아보면 굉장히 프렌들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러 나와요. 영문 주소 쪽 있는데, 그거는 에러 날 때마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이거는 그 오라클 인스턴스 만드는 곳에 문제가 있어요. 영문 주소가 신용카드의 영문 주소 같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여담이었고, 하여튼 이렇게 만들면은 TUI도 되고 웹 UI도 되고, 저거 주소를 수습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됩니다. 저기 들어오면 제 컴퓨터가 다 털리는데,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웹 UI도 되고 다 돼요. 큰일 났네. 감추다가 없었는데. 아무튼 데모를 먼저 보여드리면, 오라클 OCI에 저걸 깔아놓고, 아래 심심하니까 맥 스튜디오, 라즈베리 파이,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PC예요. PC인데 그 게임기인데 이제 윈도우즈 기반이니까 PC인 거죠. 그래서 종류별로 해놨어요. 맥이랑 윈도우 PC랑 라즈베리 파이랑. 다른 걸 더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보다 라즈베리 파이 4 4기가 정도가 미니멈이고, 그 밑으로는 못 내려가요. 안 깔려요. 그리고 공식 가이드도 원래 라즈베리 파이 4의 4기가 미니멈이에요. 이 밑에 하드웨어도 제가 여러 가지 들고 있어서 막 해봤는데 시간 낭비인 것 같아갖고, 밑에는 오픈클로를 안 하고 피코클로 같은 종류가 있어요. 피코클로 많아 이상한 거. 그런 걸 좀 해갖고 걔들도 별도로 돌아가는데, 연동하는 걸 해서 IoT로 좀 잘 써먹어보려고 하는 중인데 나중에 좀 공유드릴게요. 자,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보통 우리는 깔아가지고 쓰면은 그냥 게이트웨이가 있고 거기에 TUI나 웹으로 접속해 쓰잖아요.
근데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막 여기저기 펼쳐 있잖아요. 구조를 설명드리면 먼저 우리가 써가지고 맨 처음에 깔리는 게이트웨이는 로컬 게이트웨이예요. 로컬 게이트웨이는 우리가 저 제쪽 끝에 보면은 뭐 메시징 하잖아요. 뭐 저기 뭐야 그 텔레그램 등등등등 막 깔리죠. 그것도 있고 웹UI도 있고 CLI도 있고 TUI도 있고 뭐 등등 있어요. 이 중에 몇 개는 이상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제가 그 인공지능으로 빨리 만들다 보니까 자 근데 이거에 여러분들 제일 알아셔야 되는 거는 현재 로컬에는 에이전트 런타임이 돌아가고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게이트웨이는 로컬에 있는 리소스를 건들 수 있어요. 그냥 EXEC로 막 건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때는 우리가 그냥 접속을 하면 게이트웨이에 붙어서 에이전트 런타임을 만지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로컬 게이트웨이 EXEC만으로도 로컬에서 다 동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할 수 있어요. EXEC로 그냥 막 명령어도 먹고 뭐 목록 보여줘 그러면 알아서 그냥 EXEC로 LS 돌리죠. 그래서 막 가져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게 클라우드에 펼쳐져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이런 구조가 아니고 없던 게 생겨요. 리모트 게이트웨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뭐 용어가 로컬 게이트웨이 뭐 이렇게 정확하게 있지는 않지만 그냥 기본 게이트웨이를 로컬 게이트웨이라고 정의하면 얘는 리모트 게이트웨이예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OCI에서 도는 거예요. OCI에서 도는 게이트웨이는 아까 로컬 게이트웨이와 마찬가지로 OCI 안에서는 로컬 게이트웨이잖아요. 그래서 OCI에 대한 로컬 런타임에서 에이전트가 돌아가고 OCI 서버에 있는 그 로컬 EXEC를 돌려요. 그래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리모트 게이트웨이 가지고 내 집에 있는 혹은 다른 데에 있는 오픈 게이트 오픈 클로 무언가를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구조가 달라져요. 그때는 구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게이트웨이가 돌고 그 각각의 원격 디바이스에서는 오픈 클로 노드가 돌아가요. 아까는 노드가 없었잖아요. 아까는 노드가 쓸 일이 있는데 그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왼쪽에 리모트 게이트웨이가 돌고 로컬로 돌고 에이전트는 여기서 도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오픈클로 노드를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거나 자동으로 돌거나. 그러면 가운데서 런타임에서 에이전트가 돌면서 각각의 PC에 있는 노드를 컨택해서 그 노드를 통해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달라지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까 이런 것처럼 뭐 맥이나 라즈베리 파이나 뭐 PC 같은 거 깔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깔아서 단적으로 말하면 거기에 있는 노드랑 같이 통신하게 세팅한 거예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세팅하면 어려워요. 잘 안 돼갖고. 그리고 노드를 말씀드리면 노드는 게이트웨이랑 지금 이 시나리오에서는 리모트 게이트웨이도 마찬가지고 로컬 게이트웨이도 마찬가지고 로컬 게이트는 보통은 EXEC로 그냥 돌리기 때문에 노드를 쓸 일이 없어요. 근데 노드를 언제 쓰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맥에서 한번 해보면 컴패니언 앱 뜨죠. 컴패니언 앱 눌러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노드가 보이고 거기에 노드가 할 수 있는 일이 적혀 있어요. 그걸 잘 안 보시겠지만 거기 보면 노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카메라 같은 거 열 수 있고 그다음 뭐야 스크린샷 뜰 수 있고 등등 있죠. 정해놨어요. 그럴 때는 노드를 써야 돼요. 로컬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안 쓰죠. 자 그러면 리모트인 경우에는 리모트는 어차피 내 머신에 로컬을 못 써요. 그래서 반드시 노드를 씁니다. 게이트웨이는 못 써요. 그러니까 리모트 게이트웨이에서 로컬 게이트웨이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 아니고 처음 생각하시는 건 리모트 게이트웨이에서 에이전트 돌고 로컬 게이트에서 에이전트 돌고 있으면 얘가 막 다른 데서 시켜가지고 돌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에이전트는 그 리모트에만 존재해요. 밑에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그냥 에이전트가 없는 그 노드로 되어 있는 펑션들만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노드가 이렇게 있고 그럼 노드가 하는 일은 뭐냐면 당연히 게이트웨이에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는 캐퍼빌리티 어드버타이즈먼트라고 자기 갖고 있는 기능을 이렇게 아까 맥 컴퍼니에 보면 써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써있어요. CAPS라고 Capabilities의 약자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줘요. 어떤 그 기능이 있어요라고 보여주는데 이거는 OS마다 달라요. 라즈베리 파이 리눅스에서 오는 노드가 다르고 맥 OS에서 오는 노드가 다르고 각자 할 수 있는 게 좀 바뀌는데 이건 제 생각에는 그 오픈클로 개발 중이라서 개발을 하면 약간 기능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OS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작업 처리를 하고 물론 얘는 이제
로컬에 있는 걸 건드릴 수 있긴 하지만 그게 로컬 게이트웨이가 건드리면 EXEC를 건드리는 거고 EXEC는 로컬 게이트웨이가 건드리는 여러 가지 툴 중에 하나예요. 그냥 노드도 그 중에 툴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EXEC 노드 같은 건데 지금 로컬이 아니기 때문에 노드를 통해서 해야 되고 노드가 할 수 있는 건 캐퍼빌리티에 정의되어 있는 몇 가지 내용, 그 다음에 정의가 안 돼 있는 내용은 별도로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게 시스템 런 같은 건데 그걸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카본은 되지만 정해져 있는 건 조금 편하고 정해지지 않으면 몇 가지 단계도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걸로 해서 뭐 브라우저, 뭐 시스템 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정의되어 있는 건 정의된 대로 하고 없으면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되는데 자 설명드릴게요. 이런 그림들이 없어서 파악이 어려울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데모 구조 설명드리면 저쪽에서 내가 뭐 어떻게든 간에 설명을 하면 OCI 리모트 게이트웨이가 얘를 에이전트 돌면서 얘는 약간 생각했지만 내가 노드를 등록하면 걔가 자동으로 그 리모트 게이트를 찾아가지고 자기 등록해요. 그러면 리모트 게이트웨이는 나한테 어떤 노드가 등록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얘한테 야 등록된 노드가 뭐야 그러면 쭉 내줘요. 그리고 그 노드의 기능들 뭐 내줍니다. 그게 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실행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인공지능 만든 거라 이거 EXEC는 아니에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드라는 인터페이스 통해서 각각의 원격인 노드를 건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냥 데모를 보일 때 똑같이 보이려고 전부 다 브라우저를 띄웠어요. 그래서 맥에서는 사파리를 띄우고 뭐 리눅스에서 크로미늄 그 다음에 여기 윈도우 WS2에서는 크롬을 띄웠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윈도우즈에서 네이티브로는 하지 마세요. 잘 안 돼요. 하지 마시고 윈도우즈에서는 WS2 깔아서 하세요. 훨씬 잘 되고 네이티브도 깔리는 게 있긴 한데 잘 안 되고 불안정하니까 그냥 하지 마세요. 하여튼 이렇게 OS마다 약간 다르게 하면 되고 사파리도 크롬 써도 되는데 얘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컨트롤할지가 내가 정해주면 좋지만 하라 그러면 자기 맥락 그냥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아까로 돌아가면 뭐 만약 로컬 게이트다 그러면 EXEC로 뭘 할 수도 있고 노드가 있으면 노드 인터페이스 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는지를 그냥 하라고 그러면 몰라요. 물론 알아야 되는 경우도 몇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고 데모 영상인데 잠깐 보면 설명 좀 할게요. 50초인데 중간에 좀 길어요. 왜냐면 얘네 명령 내리고 막 이렇게 단계를 가지고 내려가면 시간이 걸려 한 50초 되는데 이거 지루하겠지만 제가 좀 떠들면 될 것 같아요. 누르면 어디로 될까요? 일단 누르는데 세게 안 누르셔서 그렇군요. 세게 힘이 약해요. 빠른 진행. 이거 어떻게 켜지지? 이거 안 켜지나요? 세게.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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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가 맥, 왼쪽이 라즈베리 파이, 오른쪽이 윈도우즈 PC를 원격 접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네이버 페이지로 왔죠. 그 다음에 저기 뭐 밑에는 OCI에 붙어 있는 TUI인데 걔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고 있으면서 좀 있으면 다른 걸로 바뀔 거예요. 원래는 바로 바꾸라고 그랬는데 타고 내려가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뭐야 이거 다음으로 간 거예요. 가운데로 까맣지? 네 아무튼 다음 페이지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5초 뒤에 3개를 다 바꾸라 이런 건데 한 번만 더 바뀌면 그만할게요. 아무튼 이게 바꾸라고 했지만 내려가는 통로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해서 시간 걸린다. 그래서 네이버로 바뀌는데 네 간단하죠. 아무튼 근데 이게 세게 눌러야 되구나. 잠깐만 빛으로 아까부터 있죠? 여기 있나? 여기 있나요? 어디인지 까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별건 아닌데 근데 사실 브라우저를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하려고 한 거고 여러분이 이걸로 어떻게 할지는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됐지? 네. 시간이 같이 났나? 네네. 50분까지죠. 네. 하여튼 이거 노드의 구성은 이렇게 TUI로 활용도 되고 컴퓨터 앱을 보면 나와요. 저렇게 여러 가지 달려요. 보시면 현재 리모트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리모트 게이트웨이 달려있는 리모트 노드들 이렇게 보여요. 보이고 TUI도 보이고 대시보드에서 보여요. 노즈. 아까 아세요? 오늘 3.12가 나왔는데 UI가 많이 바뀌었어요. UI가 좋아졌으니까 3.12 깔아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캐퍼빌리티들이 쭉 있어요. 캐퍼빌리티가 있고 캐퍼빌리티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보면 여기 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점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 기능들이고 점 위에는 캐퍼빌리티예요. 저런 것들을 다 보이고 그다음에 이런 게이트웨이는 내가 그 CLI에서 바꿀 수 있지만 컴패니언에서 바꿀 수 있어요. 저렇게 로컬로 리모트로 저 자리에 드롭박스가 있어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서 리모트 게이트웨이는 이렇게 세팅하면 주소를 감췄는데 네, 아무튼 PDF로 바뀌면서 망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리모트로는 저렇게 세팅하면 되고 이렇게 바뀌고 로컬로는 저 위에 걸 바꾸면 이렇게 세팅이 돼서 둘 다 바꿀 수 있어요. 세팅을. 근데 이거는 세팅을 바꿔서 디폴트 게이트웨이, 즉 내가 뭔가 질의할 때 뭐 오픈 클로 게이트웨이 스테이터스 할 때 어떤 게이트웨이 걸 볼 거냐를 바꾸는 것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죠. 실제로는 로컬도 돌고 여기 돌아서 실제로는 둘 다 동시에 쓸 수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리모트 게이트도 돌고 로컬도 다 돌고 전부 다 돌릴 수 있어요. 물론 이때 리모트 게이트웨이와 로컬 게이트웨이는 통신 안 하겠죠. 통신 안 하는데 근데 그냥 규약을 맞춰서 뭐 이렇게 문서 하나 갖다 놓고 문서 통해서 통신하면 될 것도 같은데 그냥 한번 해보세요. 문서 갖다 놓고 로컬이랑 리모트랑 이거 보고 뭐 작업하라고 그러고 리모트 게이트한테는 로컬에 있는 문서에다가 뭘 작성하라고 그러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럼 진짜 되겠네. 멀티에이전트가 그 기종을 넘나드는. 아무튼 시간 다 됐죠. 원래 설명이 더 있는데 네, 그만할까요? 네? 1, 2분만? 네. 근데 이거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 보면은 그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저쪽에 로컬 도구가 있는데 좀 겹치는 게 있어요. EXEC가 겹치는데 일단 염두에 두시고 로컬 도구는 파일 뭐 로컬 EXEC 브라우저 이 브라우저는 노즈의 브라우저랑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이건 이미 아시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채널 메시징도 있고 가운데가 노드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여기서 별도에 또 있는 거 노드 브라우저, 노드에 뭐 시스템 막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설명 시간 필요 없으니까 하여튼 이런 노드 정보는 여기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캐퍼빌리티 하고 커맨드가 쭉 나와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글씨가 좀 이상한 거는 그냥 착각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 노드를 보고 캐퍼빌리티는 이제 공식 기능이라서 이 기능은 이제 공식 기능 캐퍼빌리티에 정의된 대로 풀 수 있어요. allow 리스트나 뭐 allow deni가 있는데 풀 수 있는데 여기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커맨드 시스템 런 exec는 별도로 있어서 별도로 allow 리스트를 해야 돼요. 별도로. 그래서 나중에 뭘 하려고 그러면 리모트 게이트에서 이거를 막 다 풀어줘요. ls 마이너스 l부터 시작해서 다 풀어 SSH 뭐 다 풀어야 돼요. 전부 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해달라고 잘 안 해줘요. 또 보안이라고. 자, 아무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게이트웨이에서 노드를 통해서 명령을 하면 뭐 스크린 캡처 백하면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저도 그 로컬 게이트웨이나 리모트 게이트웨이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리모트 게이트 시키면 지가 이제 각각의 노드를 시켜갖고 각각에 있는 뭔가 가져올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의 장점은 이제 내가 내 컴퓨터에 있는 걸 접속해서 내 PC에 있는 화면 갖고는 되죠. 근데 여기서 방점은 이게 리모트 게이트에서 돌아가는 에이전트가 있고 여러 디바이스를 본다는 방점이기 때문에 걔한테 여러 디바이스를 관리할 걸 시킬 수 있죠. 뭐가 죽으면 뻗었으면 살려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상이고 어떻게 쓸지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요거는 다음 달 정도 제가 책이 나올 텐데 그냥 책의 가안만 이렇게 올려놨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 Q&A 하나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그 질문 있으시면.